오늘 주제는 그렇게 이제 뭐 광범위하거나 민감한 주제는 아닌데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딱딱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보도국장님께서 이번 주제를 좀 주셨는데 허질은 무거운 주제를 주셨나니까 참 어려운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시재생입니다. 네, 도시재생. 주제 참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정급희 기자님, 도시재생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부하는 기자시니까 잘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부 안 해오셨군요. 아니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신도시 개발이죠. 신도시 개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허물고 논을 메꾸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죠. 그러면 그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를 하냐면 외부에서 그 도시로 인구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구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국가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순환이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구역에 있는 건물들 모두 다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설 사업체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이른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런 기조의 핵심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죠. 네. 저도 공부했다기보단 제가 한번 개념을 구상을 해봤는데요. 신도심 개발, 빳빳한 새하얀 도화지에다가 아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개발은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덧칠을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그 고대 파피루스 아시죠?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거기에 적혀있는 글이나 어떤 그림을 다시 복원해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조심스럽다 보니까 한치의 실수라도 생기면 이게 굉장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벌어지지 않을까. 미술 전공하셨나 봐요. 아니, 전혀 전공하지 않았는데. 파피루스는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발명하기 이전에 그거 갈대 잎을 종이로 대신 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가죽을 썼죠. 거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이에요, 기본 장착대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뭐 도시재생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게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는 혹시 아세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런던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이 어디서부터?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도클랜드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8년 슬럼가가 됐다고 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시민단체 주민들이 일어서서 공원과 갤러리를 조성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서 도시재생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디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시범 지역이 충남 천안 6군데 정도 됐어요. 6군데. 충남 천안이 가장 모범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충남 천안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있는 비어있는 건물을 샀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걸 만들면서 모범 사례 1번에 충남 천안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법률이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본격화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도시재생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무거운 게 아직 성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죠.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뉴딜 사업의 유형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 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 플러스 뉴딜 사업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복합적인 개념인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의 활력 회복.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화된 거죠. 규모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나눠놨죠. 그래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또 중심 시가 지형, 경제 기반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시재생과 네. 뉴딜 사업의 차이가 좀 있어요. 도시재생은 정부가 주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딜 사업은 주체가 주민들이 되는 거죠. 지역 지자체. 공동체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들어도 도시재생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길, 무슨 마을, 그리고 무슨 정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CNN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로 우리나라 한 곳을 꼽았는데요. 그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CNN 방송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어도 모르는데. CNN에서 선정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이 부산 감천문화마을이에요. 거기 벽화가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데는 충남 천안이 선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알려진 데는 감산마을이 먼저 알려졌을 거로 보고요. 전남 목포의 서산동, 원금동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네. 곳이더만. 네. 지금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자면 통영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나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군산 우체통길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경리단길 또 북촌도 유명하죠. 네. 이렇게 지금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뉴딜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국 단위에서 이 도시 재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걸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본격적인 토크를 좀 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